러시아, 발레, 보드카,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죽음의 나라, 엽서처럼 아름다운 그 뒤엔 무엇이 있을까? 사라지는 기자들, 창문에서 떨어지는 정치인들,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법들. 이곳은 여행 책자에 나오는 러시아가 아니다. 세계 탐험에서는 다른 러시아로 안내한다. 그림자, 권력, 그리고 침묵의 세계로. 준비됐는가? 그림자 네트워크, 러시아의 범죄 지하 세계. 사회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나 러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영역 중 하나인 범죄 지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영화에서 러시아 마피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실은 그 이상으로 강렬하다. 브라트바로 알려진 이 네트워크는 허구가 아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소련 시대에 힘을 키웠고 1980년대 소련 붕괴 후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 혼란은 마피아에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황금 기회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FBI는 그들을 범죄 슈퍼파워라 부른다. 브라트바는 마약과 무기부터 돈 세탁과 복잡한 금융사기까지 손을 뻗었다. 은행가도 이해 못할 수준이다. 하지만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조직 구조다. 다른 마피아와 달리 엄격한 규율을 따른다. 최고위층에는 보리브 자코네, 즉 법 속의 도둑들이 있다. 종교처럼 규칙을 지키는 존경받는 리더들이다. 영화 속에서 본 섬세한 문신, 진짜다. 각 문신엔 계급, 범죄, 이력이 담겨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마피아는 합법 사업에 침투했고 정치인을 조종하며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에만 머물지 않았다. 현재 브라트바는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며 범죄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넓혔다. 이들의 전문 분야는 마약 밀매, 밀수, 갈취, 그리고 최근엔 사이버 범죄, 이제는 디지털 범죄의 강자로 군림한다. 당국이 알아챌 즈음엔 이미 피해가 끝나 있다. 브라트바는 그림자 속에 머무는 걸 좋아한다. 리더는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이름만으로도 권력과 공포를 불러온다. 전 세계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는 번성하고 있다. 구시대 규율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브라트바는 범죄는 진화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순의 땅. 러시아의 지리에 감탄했다면 이제 그 역사를 들여다보자. 이 거대한 국가는 한때 강력한 차르의 지배를 받았고 세계를 바꾼 혁명을 겪었으며 2차 세계대전을 견뎌냈고 이후 소련의 중심지가 되었다. 오늘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민주공화국이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 그게 완전히 사실은 아니라는 걸 안다. 러시아 인구 대부분은 유럽 쪽,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 몰려 있다. 반면 시베리아 같은 지역은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인다. 고립되고 혹독하며 그러나 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프라다. 광대한 파이프라인, 철도,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나라를 하나로 잇고 있으며 러시아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지점으로 만든다. 그러나 러시아를 진정 독특하게 만드는 건 그 문화다. 톨스토이 같은 문학거장, 차이콥스키 같은 음악의 전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까지 러시아는 시대를 초월한 천재성을 세계에 선사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화려한 외면 뒤엔 어두운 이야기들이 있다.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비공식적인 진실을 더 잘 말해주는 이야기들이다. 반대의 침묵, 목소리의 대가. 지금의 러시아를 상징하는 어두운 특징 하나로 시작해보자.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 많은 이들이 KGB는 과거의 유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지금은 FSB라 불리며 임무는 그대로다. 감시, 억압, 공포. 이 통제의 수준은 소름이 돋을 정도다. 정부의 부패나
체첸 분쟁 같은 민감한 주제를 파헤치는 기자들은 종종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실종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안나 폴리트콥스카야다. 2006년 그녀는 정부의 폭정을 폭로한 후 살해당했다. 그녀의 죽음은 용기의 상징이자 저항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경고가 되었다. 기자들만이 아니다. 야당 정치인들과 활동가들도 종종 기묘하게 편리한 운명을 맞는다. 창문에서 떨어지거나 갑작스러운 중독사,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 런던에 살던 크렘린 비판가 니콜라이 글루시코프는 목 졸린 채 발견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 발언을 했던 기업인 파벨 안토프는 호텔 창문에서 추락했다. 가장 최근이자 상징적인 사례는 푸틴에 도전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 그의 전용기는 의심스러운 사고로 추락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부를 비판하면 그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 지리적 거인.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그 존재 자체가 거대하다. 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며 대륙을 넘나들고 문화를 융합하며 수세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의 일부와 거의 아시아 절반을 차지하며 사실상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19개의 시간대를 아우르는 이 땅에서는 칼리닝그라드에 해가 뜰 때 알래스카 인근 시베리아에서는 해가 지고 있다. 이 광활한 풍경은 놀라울 만큼 다양하다. 서쪽엔 비옥한 평야와 울창한 숲이 펼쳐지고 북쪽엔 북극 툰드라가 펼쳐진다. 남쪽으로는 위풍당당한 코카소스 산맥이 우뚝 솟아있고 레나강, 볼가강, 아무르강 같은 주요 강들이 러시아를 관통하며 강력하고 영속적인 흐름을 만든다. 기후는 어떤가? 예측 불가능하다. 짧은 여름에서 뼛속까지 시린 겨울로 급변한다.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 걸 상상해보라. 마음 약한 사람에겐 절대 쉬운 환경이 아니다. LGBT의 투쟁, 그림자 속의 삶. 러시아의 인권 기록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중 하나는 LGBT 시민들에 대한 대우다. 2013년 정부는 악명 높은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특히 미성년자 주변에서 동성관계에 대한 공공 표현을 금지했다. 실제로는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LGBTQ+ 가시성을 차단하는 법이 되었다. 그 영향은 많이 입는 사람들이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일상적인 괴롭힘과 위협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지만 당국은 외면한다. 모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 결과는 참담하다. 어떤 이들은 안전과 자유를 찾아 해외로 탈출한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단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숨어 살아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보장해야 할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중독의 문화, 러시아 삶 속의 술과 담배. 가정 폭력을 이야기할 때 그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술을 빼놓을 수 없다. 러시아에서 음주는 수세기 동안 문화의 일부였으며 마트료시카 인형만큼 상징적이다. 1980년대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음주를 줄이려 했던 시절을 떠올려보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불법 주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사람들은 향수, 세제, 해충제 같은 위험한 대체품을 마시기 시작했다. 상황은 더 악화됐다. 믿기 힘든 사실 하나. 2011년까지 러시아에서 맥주는 공식적으로 술로 분류되지 않았다. 탄산음료처럼 취급되어 나이 제한 없이 어디서든 판매할 수 있었다. 진짜 술이라면 바로 보드카, 러시아의 국민 아이콘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이다.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의 약 25%가 10세 이전에 술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다. 술만 문제가 아니다. 흡연도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러시아는 흡연 관련 사망률에서 세계 상위 4개국 안에 든다. 러시아 남성의 약 60%가 흡연을 하고 여성은 약 23%다. 많은 이들이 어린 나이에 담배를 시작하며 심장병, 폐질환, 암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건강과 교육, 불평등의 체계.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모스크바 같은 도시에선 현대적인 병원과 숙련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시베리아 시골에 살면 의사도 약도, 심지어 기본적인 시설조차 부족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 교육 시스템도 비슷한 불균형을 보인다. 명문 대학과 평판 좋은 기술기관들이 있는 한편 많은 공립학교는 낙후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자격을 갖춘 교사는 부족하고 교육과정 현대화는 더디게 진행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이 비판적 사고를 억제하는 이념 중심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이다. 젊은이들은 질문하기보다 따르도록 교육받고 이는 혁신이나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한 채 성장하는 세대가 생겨나고 도전할 이유조차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간다. 닫힌 문 뒤에서 러시아의 가정폭력. 러시아 인구의 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가부장적 규범은 여전히 일상의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가장 고통스럽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폭력이다. 이것은 러시아 전역에 퍼진 심각한 위기다. 모스크바의 국가폭력예방센터 조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이 가정에서 신체적 또는 감정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건 1만 명의 러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약 40%가 남편이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더 무서운 건 법의 반응이다. 2017년 이후 심각한 상처가 남지 않는 한 가정폭력은 더 이상 형사범죄가 아니라 행정위반으로 간주된다. 보통 벌금으로 끝난다. 하지만 문제는 신체적 폭력에서 그치지 않는다. 성차별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한 임금, 제한된 리더십 기회, 여성은 가정에 머물고 남성은 사회를 이끈다는 고정관념까지 성폭력을 포함해 학대를 신고하는 여성들은 종종 경찰의 무관심, 사회적 낙인 또는 경제적 기반 상실 위험에 직면한다. 특히 남성이 여전히 집안의 가장으로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전면 통제, 검열과 탄압.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면 검열은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정보가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다. 대부분의 주요 TV 채널은 정부가 운영하며 크렘린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방송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인터넷은 예외일까? 그렇지도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며 극단적이라 간주된 콘텐츠를 공유한 사용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왔다. 개인정보 보호로 유명한 텔레그램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단되었고 국제적 압력 속에 겨우 복귀했다. 정치적 박해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 야권의 상징인 그는 충격적인 중독 사건에서 살아남았지만 귀국 후 감옥에 갇혔다. 비인도적 환경에서 수감되었고 결국 전 세계적 의혹을 불러일으킨 상황 속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그의 사례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활동가들은 조작된 선거, 자의적 구금,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며 실질적인 야권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술도 예외는 아니다. 연극, 전시회, 책이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 검열당한다. 온라인상에서도 러시아의 디지털 감시기관 로스콤나드조르가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결정한다. 기술 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마저 조용하지만 철저한 감시 속에 놓여 있다. 부패,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 러시아의 어두운 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여정에서 가장 뿌리 깊은 문제, 부패를 빼놓을 수 없다. 부패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교통경찰에게 돈을 찔러 넣는 일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와 대기업이 얽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까지 많은 면에서 부패는 단순한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시스템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국제 부패 지수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건 놀랍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다. 기반 시설, 의료, 교육을 위한 예산은 종종 실제로 국민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사라진다. 그 결과 물자가 없는 병원, 무너져가는 교실, 그리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국민의 지속적인 좌절감. 더 심각한 건 이 부패를 폭로하려는 사람들은 자유를 잃거나 생명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 고발자들은 종종 외국의 첩자로 낙인 찍히거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혐의로 기소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침묵이 유일한 생존 방법처럼 느껴진다. 외부에서 보면 러시아는 역사적 업적과 문화적 위대함의 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도 있다. 하지만 그 겉모습 아래에는 목소리가 억압되고 투명성이 사라지며 부패가 국가의 잠재력을 질식시키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모든 나라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숨겨진 진실도 가지고 있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을 멈춰 세운 순간이 있었다면 세상 어딘가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들을 상상해보라.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숨겨진 면모를 함께 탐험하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한 뒤 다음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